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분석해 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바르게 전해드리는 북녘의 하루 김창현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북의 모습,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곳 주민들의 사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녘의 하루 이은혜입니다. 북녘의 하루를 통해 만나볼 주요 소식들입니다. 북은 지금 지난 12월 26, 27 양일에 걸쳐 조선소년단 대회가 진행되었는데요. 평양 곳곳을 둘러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소년단원들 모습 만나보시죠. 북녘 돋보기 시간에는 북의 사회주의 혁명을 지속하기 위한 소년들의 조직이죠. 조선소년단에 대해 들여다보겠습니다. 북의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는 시간. 공부도 나라를 위해 한다는 마음을 담은 동요.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 들어보시죠. 10년 전 김정은 총비서에게 편지를 썼다가 답장을 받은 조선소년단 허준혁 학생을 오늘의 인물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보도된 북의 소식을 전하는 북은 지금입니다. 조선소년단 대회가 지난 12월 26일, 27일 이틀에 걸쳐 평양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소년단 단원들은 12월 20일 평양에 도착해 대회가 끝난 후에도 평양 곳곳을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선소년단에 대해서는 오늘 북녘 돋보기 시간에 자세히 들여다보겠고요. 먼저 대회를 마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단원들의 모습 먼저 보내드립니다. 대회 참가자들은 대송산 흉룡열사릉을 참관했습니다. 항일용령 열사들의 고귀한 독과 정신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주작봉 마루에 오른 그들은 팔량을 옹이하는 영원한 위성이 되어 오늘도 영생하고 있는 투사들의 모습을 가슴 깊이 새겨하며 흉룡의 첫 세대들이 백도밀림에서 창조한 충실성의 전통을 길이 빛내이고 흉룡의 명맥 애국의 대를 굳건히 이어갈 결의를 다짐했습니다. 조선소년단 제9차 대회 참가자들이 28일과 29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청년중앙예술선전대 공연 아버지 원수님 축복 안고 달려가자 미래로를 관람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울린 데 이어 합창 세상에 부름없어라 너희들은 조국의 미래요라로 시작된 공연 무대에는 기악과 노래 연곡, 시라구, 재담을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축하시 태양과 해바라기에서 출연자들은 주체적 소년운동의 고귀한 전통을 마련하시고 후대들을 위한 사업을 당과 국가 정책의 제1순위로 내세우시며 대같은 은정을 베풀어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대원수님, 경의하는 아버지 김종은 원수님의 은혜로운 사랑의 역사를 감명 깊게 펼쳐보였습니다. 친어버이의 따뜻한 열과 정으로 온 나라 학생 소년들의 아름다운 꿈과 희망을 활짝 꽃피워주시는 아버지 원수님에 대한 담없는 감사의 정이 공목마다에 뜨겁게 넘쳐 흘렀습니다. 공연은 조선노동당기의 한 부분인 붉은 넥타이를 폴폴 휘날리며 조선혁명의 계주봉을 이어갈 믿음직한 교대자, 공산주의 후비대로 옥색에 준비해 나가는 300만 조선 소년단원들의 충성과 애국의 일념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북의 오늘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북녘 돋보기 시간입니다. 조선소년단 제9차 대회가 12월 26일 평양에서 개최되었는데요. 앞에서 소년단원들의 평양 활동도 잠시 살펴보았고요. 오늘 조선소년단에 대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방탄소년단 아니고 조선소년단. 어쩌면 북녘 사회에서는 방탄소년단보다 더 영향력이 높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 조선소년단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혹은 아람단 이런 단체랑 비교를 많이 하던데 그런 단체다 생각하면 될까요? 예, 뭐 같은 소년들의 조직이니까 뭐 비슷한 측면도 있긴 한데요.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한다면 이것은 정치적 목적을 분명히 하는 정치 조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혁명 지속을 위한 그 혁명 후비대를 양성한다라는 걸 임무로 하고 있으니까요. 네, 일종의 혁명의 조기교육 단체인 셈이네요. 그렇죠. 북은 모든 활동, 모든 사회가 다 혁명이라고 하니까 이 어린 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가장 영예로운 삶으로 혁명가가 되겠다 꿈꾸게 만드는 그 중요한 시기겠네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직업적 혁명가라고 하니까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 혁명가가 가장 큰 지향하는 바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소년단의 기본 임무를 살펴보면 말이죠. 주체의 혁명 위협,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협을 떠매고 나갈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 건설의 역군으로 키우는 것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스카웃이나 그리고 이제 아람단과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네. 그건 뭐냐면 의무 가입입니다. 모든 소년들은 다 가입하게 돼 있거든요. 아, 자기가 활동하고 싶은 단체를 골라서 가입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의무 가입이라고요. 북녘의 인민들은 이 소년단을 시작으로 평생을 일정 조직에 망라된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소년단이 만 7세에 가입하는 생애 최초의 이제 조직이라 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만 13세까지 가입 기간이고요. 만 14세가 되면 청년동맹에 다시 또 가입을 합니다. 네. 그건 이제 만 30세까지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직장을 택하게 되면요. 노동자가 되면 직업총동맹에, 농민이 되면은 농업근로자동맹에, 그리고 여성들은 여성동맹에 이렇게 다 또 가입을 하게 됩니다. 네, 정말 성별 불문, 나이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촘촘하게 그렇게 조직에 들어가게 되네요. 이 북의 모든 소년 소녀들은 소년단에 망라되니까요. 그 규모만 3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일상적으로는 과연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또 궁금한데요. 그럼 제9차 대회 모습 살펴보기 전에 소년단원들의 일상을 좀 엿볼 수 있는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2017년 6월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가 마련됐습니다. 뜻깊은 대회에서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온 나라 전체 소년단원 동무들이라고 다정히 불러주시며 축하도 해주시고 소년단원들은 사회주의 조국의 참된 아들, 딸, 소년혁명가가 되자는 뜻깊은 연설을 하셨습니다.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는 조선소년단을 영원히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 김정일 소년단으로 더욱 강화 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하시면서 소년단 대표들과 함께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신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 이후 온 나라의 소년단 조직들과 소년단원들 속에서는 많은 성과들이 이룩됐습니다. 오늘 그 성과의 일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양 제4소학교에서 공부하시던 나날 1분단위원장으로 사업하시면서 분단 사업의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1분단의 영예를 빛내어가자! 1분단의 용예를 빛내기 위해서 분단위원회에서는 소년단 열성자들의 역할을 높이는 사업에 힘을 놓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분단 열성자들이 분공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분단 교육을 강화하는 사업. 분단 동무들 속에서 발휘되는 긍정적인 소행들을 적극 찾아 주에 1차씩 벽보를 발간하는 사업. 모든 동무들이 40분 수업 교육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소년반별 학습 경쟁을 조직하는 사업. 이렇게 분단 열성자들은 조직에서 준 분공을 성실히 집행해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 1분단에서는 많은 성과들을 거두었습니다. 전국적인 학과경연에서 1등하여 석고판에 났습니다. 구역적인 석생경연에서도 1등했습니다. 우린 배구가 학과의 경연에서도 1등했습니다. 우리 분단은 구역적인 태권도 판정에서 1등을 했습니다. 우리 학교 동무들이 하나같이 공부 잘해. 수학도 1등, 문학도 1등, 모두 다 1등이야.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우리 학교 동무들 지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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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야. 매일 아침 이들의 초딜과는 불후의 고전적 명작 동시 우리 교실에 깃든 깊은 뜻을 새겨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0대에 우리 장군님 지니셨던 충종의 세계, 그 숭고한 모범을 따라 경야린 김종훈 원수님을 도잘받들어 갈 맹세가 나우린 소년단원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깊이 새겨집니다. 앞으로도 분단 일성자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서 1분단의 용리를 계속 빛내어 나가겠습니다. 학수도 1등! 지금도 1등! 모두 다 1등이다! 다른 학교들과는 달리 선현단위원회가 소학교와 초급중학교 선현단 열성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선현단위원회에서는 매 분단들에서 아름다운 마음을 전해주는 함을 통한 긍정교양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는 데 기본을 두고 학생교양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 분단마다 아름다운 마음을 전해주는 함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한 주일 동안 자기들이 생활 과정에 느끼게 되는 아름다운 소행들을 적어 이 함에 넣곤 합니다. 박원영 동무는 운동장에 떨어진 체육 모자를 주인에게 찾아주는 아름다운 생을 발휘하였습니다. 박원영 동무는 지우개를 못 가져온 동무에게 자기의 지우개를 함께 쓰자고 했습니다. 박원영 동무는 청음시창 공부에서 뒤떨어진 동무들을 잘 이끌어줍니다. 성적에서 뒤떨어진 동무들의 학습방조도 잘합니다. 저는 당창건 75돌 열병식 강장 추석단에 나오신 경양 아버지 김정은 원스님께 꽃다발을 드리는 영광을 지니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꽃다발을 받으신 경양 아버지 김정은 원스님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몇 살인가가 물으셨습니다. 저는 식스각에 9살입니다 라고 대답을 올리었습니다. 저의 대답을 들으신 아버지 원스님께서는 저를 한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영광의 그 순간을 영원히 가슴 깊이 새기고 학습과 선현단 조직 생활에서 언제나 동무들의 모범이 되며 악기 연습도 많이 하여 경례한 아버지 김정은 원스님께 기쁨만을 드리는 참된 모범 선현단원으로 준비해 가려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학과 학습에서 언제나 최우등의 영예를 지니고 앞날의 훌륭한 서예금 연주가가 될 꿈을 안고 재능을 꼽혀가고 있는 박원영 학생은 금수산 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 성지로 훌륭히 꾸리는데 깨끗한 마음을 바쳤습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김종훈 원수님께서는 청년님, 소년단님을 조성하고 잘 가꾸기 위한 운동을 벌여 모든 학생 소년들이 자기 고향 산촌을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 이후 많은 소년단 조직들이 산림 조성과 보호관리 사업을 잘해서 조국의 산들을 푸르게 했으며 사회주의 애국님 칭호를 쟁취했습니다.
이것은 학교 뒷산에 있는 소년단님으로 오르는 평안북도 운산군 금산고급중학교 초급반 학생들을 촬영한 화면입니다. 이 학교 소년단님은 10여 정보에 달하는데 여기서는 이 전유구리의 잣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지금 5살입니다. 내가 지금 12살이니까 이 나무는 제 동생이나 같습니다. 그러나 키는 저보다도 큽니다. 10년이 있어야 이 나무에 잣이 달린다고 합니다. 내가 심고 가꾼 나무에 촛잣이 달린 걸 꼭 보고 싶습니다. 처음 나무를 심었을 때 이 나무가 깨살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는 걸 보니 나라에 보탬을 주었다는 생각에 기쁩니다. 학생들과 함께 여기 소년단님에 올라와서 많은 나무들을 심고 갖고 오는데 이 나무들을 볼 때마다 애국의 마음을 다짐해서 나무를 심고 가꾸던 제자들 생각이 간절합니다. 학생들은 경쟁적으로 자기가 맡은 나무들에 대한 가꾸기를 진행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렇게 해마다 4차 정도 심은 나무들에 대한 가꾸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는 1000평에 달하는 양묘장도 있습니다. 이 양묘장에서 해마다 2만 고루의 나무모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 양묘장에서 생산한 나무모들이 소년단님은 물론 학교의 청년님을 비롯해서 30여 정도의 산들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애국림 운동이 발단되자 우리 학교도 모두 이 운동에 걸기 나섰습니다. 제일 난제로 나선 것은 양묘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번듯하게 꾸릴 것인가. 교직원 학생들이 걸기를 하고 수천 립방의 돌과 흙을 날라다가 이제 온군 1년 동안 양묘장을 건설했습니다. 나무 모두를 키워냈으며 산에 가서 심고 가꾸고 또 다음에는 또 심고 여름에는 김매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마다 몇 년이 진행해 왔습니다. 이러는 과정에 우리는 사회주의 애국림 칭호를 교육부에서 처음으로 수여받게 되었습니다. 심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애국심이 자라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자라는가 하게 되면 자기 손으로 심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내 고향 산천을 자기 손으로 꾸린다는 그런 궁지감도 생기게 되고 그런 마음이 자라게 되면 저국을 위한 마음으로 됩니다. 그래서 나무 심기 하는 과정이 곧 애국심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푸르르 설레이는 소년단님은 애국의 한마음 안고 나라의 육군으로 자라나고 있는 우리 학생 소년들의 기특한 마음을 전해주는 듯 싶습니다.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 이후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을 위하여 사회주의 조국을 위하여 항상 준비해갈 마음을 더 굳게 다지며 자랑찬 성과들을 마련해온 우리의 소년단원들.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품속에서 우리의 300만 소년단원들은 앞날의 역군들로 이렇게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만을 끝까지 따를 맹세가 300만의 가슴에 넘치고 있습니다. 공부에서도 1등, 체육에서도 1등, 착한 일에서도 1등. 거기에 뭐 악기도 배우고요, 나무도 심고 엄청 바쁘겠네요. 이 조선소년단 마크에 보니까요, 금방 보고 온 영상의 제목인 항상 준비 이렇게 적혀 있던데 뭘 준비하는 걸까요? 소년단의 구호가 공산주의 건설에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이런 게 구호를 내세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자 뭐 이런 뜻으로 보면 좋겠네요.
그 후비대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준비를 하는 것 같던데요. 일단 주요 활동을 좀 살펴보기 전에 체계가 먼저 궁금한데요. 아까 영상에 보니까 김정일 위원장은 1분단 위원장이었다 나오던데 뭐 분단별로 활동을 이어가나 봐요. 네, 이 큰 단위가 이제 분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이 있고, 또 이 분조도 있고, 되게 촘촘하게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학교 아래로 쭉 편제가 그렇죠. 되어 있으니 학교 안에 있죠. 예. 학교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조선소년단 활동을 촘촘하게 이어가나 보네요. 그러면 주로 하는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사상 정치 교양, 그러니까 정치 사상 교양이 가장 크다고 봐야겠죠. 네, 북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학습회라든지 또 연구 모임, 발표 모임 이런 다양한 형식과 방법을 통해서 이 정치 사상 교양을 진행해요. 그리고 왜 행군하는 모습들 종종 보셨죠? 네. 그게 이제 일종의 뭐냐면은 혁명 유적지를 찾아가서 이제 혁명 전통 교양을 하는 그것도 일종의 정치 사상 교양의 일환인데요. 이제 배움의 천리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광복의 천리길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일환이죠. 네. 그럼 사상을 일단 무장시키고 또 어떤 활동할까요? 조직 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다양한 이제 조직 생활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야영단 활동 같은 걸 보면은 어떻게 진행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4월부터 10월까지에 이제 조선소년단 중에서도 이제 뽑힌 학생들이 한 열흘씩 그 소년단 야영소에 들어가요. 거기서 이제 야영 활동을 하는데 이 쿠바를 비롯한 또 사회주의 국가들의 청년들과 함께 국제 야영대회도 또 진행하기도 하고요. 네, 우리 방송에서도 지난 가을쯤 여름부터 가을 학생들의 야영 활동 소식 많이 전해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뭐 아무래도 조직 생활, 규율 내지는 집단주의 이런 것들을 체득하는 과정이 되겠죠. 북의 사람들은 평생을 조직 생활을 하니까요. 그런데요, 공부에서도 1등, 뭐 음악에서도 체육에서도 1등 하려면 이런 사상무장 내지는 야영소 활동 이런 것만으로는 가능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소년단의 또 임무 중에 하나가 지덕체를 갖춘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다라고 그래 아까 앞에서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소년단 차원에서 이제 이 창작품을 이제 전람회를 갖는다거나 글짓기 발표한 것을 발표한다거나 하는 식으로를 통해서 학생들의 학과 공부, 뭐 과학 모임 같은 것도 만들고 해서 도움을 준다고 하고요. 네. 또 이제 한 가지 이상의 악기를 다루게 한다거나 또는 한 가지 이상의 체육을 갖추게 하는 문제도 소년단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거죠. 지덕체니까요. 네, 이게 사상무장도 해야 하고, 되고 조직 생활도 해야 되고 또 악기도 하나씩은 다뤄야 되고 체육 기술도 하나씩은 연마해야 되고 그렇죠. 북녘의 아이들이 정말 눈 뜨고 밤에 잠자기 전까지 눈코 뜰 새 없이 살겠는데요.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있어요? 또 있어요. 그 아까 앞에서 우리 방송을 통해 봤지 않습니까? 나무 심기 운동하는 모습. 네네. 나무 심기 운동 같은 거는 이제 국가적인 행사거든요. 네. 거기에도 또 소년단들이 직접 들어가서 활동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뭐 가창대라든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선전대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공장에서 농촌에서 각 길거리에서 또 정치 선전 활동도 해요. 정말 듣고 보니까 단순한 어린이 동아리 수준이 아니다 싶은데요. 조선소년단 더 궁금해집니다. 제9차 대회에서는 8차 대회 이후 지금까지 5년간의 소년단 활동이 평가되고 또 총화되었는데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훌륭한 학생들이 모여 우수한 활동을 자랑했습니다. 뜨거운 소년단 대회 행사장으로 가보시죠. 주체위협의 대를 꿋꿋이 이어가는 소년혁명가, 소년애국자가 되자 조선소년단 제9차 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 대회 참가자들에게 강령적인 소환을 보내셨습니다. 어머니 당의 따사로운 품에서 아름다운 꿈과 희망을 활짝 피우며 위대한 우리 조국 사회주의 조선의 역군으로 씩씩하게 자라나는 학생 소년들의 명랑한 웃음소리, 행복의 노래소리가 온 나라에 끝없이 차넘치는 속에 조선소년단 제9차 대회가 26일부터 27일까지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방중앙의 둘이의 일심일체로 굳게 뭉쳐 세기에 빛날 승리와 변혁의 사회 역사를 창조하며 강국의 웅대한 포부와 리상 실현을 위해 절기차게 매진하고 있는 시기에 열린 이번 대회는 주체위협의 계승성과 불패성을 힘있게 과시하고 우리 혁명의 100년 대계를 굳건히 담보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소년단원들의 대회합입니다. 크나큰 긍지와 자부, 나래치는 희망을 안고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억세게 자라나는 새 세대들의 장한 모습에서 내조국의 양양한 전도를 낙관하고 있는 우리 당과 인민은 주체적 소년운동사에 특기할 조선소년단 제9차 대회에 열렬한 축하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회에는 전국의 소년단 조직들에서 추천된 대표들이 참가했습니다. 청년동맹, 청소년 교양관계부문 등의 일꾼들이 초대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두송 동지와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문철 동지,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승두 동지, 청년동맹 관계부문 일꾼들, 모범적인 소년단 대표들이 주석단에 자리 잡았습니다. 소년단 행진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소년단기가 개양됐습니다. 사회주의 저국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대회가 선언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수확됐습니다. 역군으로 씩씩하게 자라나는 학생 소년들의 명랑한 웃음소리, 행복의 노래소리가 온 나라에 끝없이 차넘치는 속에 조선소년단 제9차 대회가 26일부터 27일까지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방중앙의 둘이의 일심일체로 굳게 뭉쳐 세기에 빛날 승리와 변혁의 사회 역사를 창조하며 강국의 웅대한 포부와 리상 실현을 위해 절기차게 매진하고 있는 시기에 열린 이번 대회는 주체위협의 계승성과 불패성을 힘있게 과시하고 우리 혁명의 100년 대계를 굳건히 담보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소년단원들의 대회합입니다. 크나큰 긍지와 자부, 나래치는 희망을 안고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억세게 자라나는 새 세대들의 장한 모습에서 내조국의 양양한 전도를 낙관하고 있는 우리 당과 인민은 주체적 소년운동사에 특기할 조선소년단 제9차 대회에 열렬한 축하를 보내고 있습니다. 구호 외치는 거 보셨죠?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이런 전국 단위의 행사, 소년단 행사가 김정은 총비서 시대에 와서는 3번째 열리는 거라면서요. 네, 그 김정은 집권한 지 첫 해였던 2012년도에 그 6월에 조선소년단 66주년 행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제8차 조선소년단 대회가 열렸었어요. 그리고 근데 그때 대회가 요번에 이제 3번째 큰 대회가 열린 셈인데요. 이 대회가 열릴 때마다 이제 전국에서 선발된 그 조선소년단의 대표단들이 참가하고 또 청년 동맹의 대표단들도 오고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책임 일꾼들이 대거 참여한다고 해요. 네. 전국적으로 300만 명이나 된다고 하니까 소년단 단원들이요. 모든 학생들이 다 참석하긴 힘들 테고 선발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학교마다 전교 1등들만 골라서 올려보내는가 싶기도 하고요. 글쎄 공부를 잘하면 오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요번에 그 대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 학생들이 나와서
자기가 참여한 것에 대한 연설한 내용들을 쭉 보면 네. 또 어떤 학생들이 왔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죠? 네, 거의 20명 넘게 연설을 했던데요. 그중에 좀 인상적인 눈에 띄는 학생들 골라서 소개를 좀 드려보면 좋겠네요. 한번 볼까요? 네. 친구들과 백도라지 8만 뿌리를 키워 금수산 태양궁전 수목원에 보내준 낭림군 황포고급중학교 박경식 학생이 올랐는데요. 네. 이 낭림군은 가장 척박하다는 자강도에서도 아주 작은 마을에 속하거든요. 네. 그 심심산고를까지 교복과 학용품을 보내준 게 감사해서 그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이제 평양제일중학교 리수원 학생은 제일중학교 부문 전국학과 경연에서 해마다 1등을 하고 60차 국제수학올림픽에서도 우승하고 전국 소년과학 환상문예 작품 및 보영 전시에서도 특등과 1등을 했다고 자랑하더군요. 네. 근데 이거 하나 아셔야 돼요. 그 제일중학교가 어떤 데인지 아세요? 가장 우수한 학생들만 가는 학교예요.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 맞습니다. 전교 1등한 학생들만 모여져 있는 것이 이제 제일중학교라고 하는데 도마다 있거든요. 거기서도 1등을 했다고 하니까 엄청 잘한 거죠. 아, 정말 초엘리트 학생인가 보네요. 네, 또 이런 학생들도 있었어요. 이 원산시 상동초급중학교 김연숙, 또 구장군 묵시고급중학교 김성룡, 이 두 학생은요, 지난 5년간 전국 청소년 학생 체육 경기대회에서 91개의 금메달을 포함해서 메달을 200여 개나 땄대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나무도 26만여 그루나 심어서 사회주의 애국림 칭호까지 수여받았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거기에 연포온실농장 건설에서 예술선전대 활동을 벌인 학생, 최대 비상방역기간 15,000여 개나 약봉투를 접어서 후원한 학생, 착한 일 많이 해서 영예 붉은기 칭호를 받게 된 학생, 참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특별히 좀 눈에 끄는 학생이 좀 있었어요. 네. 황해남도에서 온 라정심 학생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 학생이 이제 올라와서 하는 말이 자기같이 이렇게 일반적인 평범한 농촌에 있는 학생을 불러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황해남도를 더 아름답게 꾸미는데 앞장서겠다 뭐 이런 뜻을 밝히면서 자신이 이제 코로나 약을 받아가지고 정말 어려운 시기에 잘 극복하고 한 것이 너무 고맙고 그 마음을 전달하고자 이렇게 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어떤 전체적인 당 정책이 시골에 사는 소녀의 마음까지도 또 감동을 준 셈이네요. 북녘에 있는 인민들은 다 소년단 시기를 거쳤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보기에도 이번 대회가 꽤 감회가 깊었을 것 같은데 김정은 총비서가 대회에 참석은 안 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전원회의 일정과 겹쳐가지고 참석은 못했고요. 대신에 이제 1월 1일 날 이 소년단 대표단들과 사진 기념사진을 함께 찍었다 하고요. 손목시계를 이제 선물했나 본데 뭐 대단히 아이들이 좋아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모범을 앞다퉈 자랑하고 당과 최고 지도의 은정에 감사를 표하고 사회주의 조국을 떠받드는 아들딸이 되겠다 다짐을 나누는 소년단 대회.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대회 장면만 보면 좀 낯설기도 하고 어린아이들 너무 세뇌당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들의 일상생활을 들여다보고 또 한 명 한 명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 아이들 또한 한 사회의 주체로 역할을 하고 또 그 사회의 주역으로 자라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소년단은 북의 집단주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 같은데요. 어려서부터 훈련된 아이들이 한 사회의 동량으로 성장하는 모습, 우리 아이들 자라는 모습과 많이 다르지요. 이상 북녘 돋보기였습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아 보여드리는 북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떤 흥미로운 소식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조선소년단 모습, 오늘 돋보기에서 자세히 들여다봤는데요. 북의 아동과 학생들은 공부를 해도 나라를 위해 하겠다 마음으로 임하나 봅니다. 학교 곳곳에도 이런 구호가 붙어 있기도 한데요. 동요,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 전해드립니다.
북에서 주목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오늘의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가 조선소년단이었던 만큼 소년단과 관련한 인물을 만나보려 합니다. 10년 전 엄마를 잃은 어린 소년은 선생님께 칭찬을 들은 이를 엄마를 대신해 김정은 총비서에게 편지로 자랑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그 소년에게 참 잘했다면서 별을 5개나 그려서 답장을 보내왔고요. 그때부터 소년은 빨간별 어린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는데요. 빨간별 어린이는 그 후 어떻게 자라왔을까요? 그의 성장 과정에는 조선소년단이 함께했습니다. 허준혁 학생의 이야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난 10년 전에 빨간별 어린이로 알려졌던 허준혁입니다. 세월은 많은 것을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나온 세월 속에 한시도 10년 전 그날의 일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난 유치원생이 된 지 며칠 안 되었을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언제 오나요? 엄마를 찾아 밤깊도록 나를 달래느라 외할머니의 머리가 더 휘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엄마 잃은 어린 나를 위해 잠 못 이루는 따뜻한 사랑의 품이 있다는 것을 그 시절엔 알 수 없었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글씨를 곱게 쓴다고 선생님의 칭찬을 받을 때면 난 어머니에게 자랑하는 동무들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내 글솜씨를 누구에게 자랑해야 하나? 철없던 나는 그때 내 마음을 그대로 담은 편지를 경리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올렸습니다. 그런데 경리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어머니의 사랑까지 다 합쳐 빨간 별을 새겨주셨습니다. 부모 잃은 아이들은 무사람들의 동정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인민반과 동해 아버지 어머니들, 내가 경제선동을 가군하는 김정숙 평양방직공장의 당비서 어머니랑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경리하는 원수님께서 빨간별을 새겨주신 아이를 잘 키우고 잘 돌봐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나를 관심해 주었습니다. 원수님 안겨주신 그날의 빨간별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유치원과 수학교 교과서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경리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 우리들을 제일 예뻐하십니다. 경리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 새겨주신 빨간별은 언제나 밝은 빛을 뿌리며 저의 앞길을 비춰주었습니다. 지나온 10년 새 저를 사랑으로 종으로 키워주신 아버지 원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 올 때마다 나는 이 노래를 부르곤 합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 그 누가 들어준다면 부디 하늘을 나는 날개를 주려만 저 멀리
창공을 새처럼 날고 날아 원수님 가시는 그 길을 따르고 싶어라. 훌훌 끝없이 나르는 그리운 마음아. 다섯 살. 그때는 빨간 별만 제일인 줄 알았고 그것이 자랑스러워 뽐내던 저입니다. 하지만 사랑만을 받아온 10년, 축복만을 받아온 그 나날에 저의 마음을 파고드는 글발이 있습니다. 2012년 10월 10일 어머니 당의 생일에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저의 편지에 축복의 친필을 새겨주신 것입니다. 나의 어제와 오늘, 내일까지도 다 비춰주는 사랑 친필. 이 땅에서 자라는 아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자그마한 마음속 그늘이라도 있을세라 가셔주고 부님은 우리들의 자애로운 아버지십니다. 난 어머니 없는 아이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어머니,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어머니가 나를 지켜주고 보살펴주고 계십니다. 이젠 나도 우석바지 준혁이가 아닙니다. 나를 보살펴주고 키워주는 구품에 대한 고마움을 안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애국의 마음도 더 크게 키워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국을 받드는 기둥이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 하고 싶어 나왔답니다. 어느 날 우리 선생님이 난 중구역 동안고급중학교에 다니는 박유양입니다. 이건 창광유치원 창립 30돌을 맞으며 진행한 유치원 어린이들의 예술 공연에서 내가 구연히 출연했던 화면입니다. 예, 그때부터는 모두 다 공부 시간이 끝나면 제 이름까지 딱 붙어있는 화분 곁을 떠날 줄 몰랐어요. 일요일에 집에 갔다 와서는 어쨌는지 압니까? 그때로부터 이제는 10년이 지났지만 난 이 아미를 자주 보곤 합니다. 그건 즐거웠던 유치원 시절이 어제런 듯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다 군복을 입은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난 수유치원에서 생활했습니다. 지금도 어렴풋이 생각납니다. 창강유치원에 처음으로 어머니 손을 잡고 갔을 때 어머니와 떨어지지 않겠다고 울면서 떼를 쓰던 일이. 하지만 난 임차 유치원 생활에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배워주는 선생님, 고운 재능을 꽃펴주는 선생님, 잠자리를 따뜻이 보살펴주는 선생님, 아플세라 세심히 진찰해주는 선생님, 튼튼하게 자라라고 정성을 다해주는 식당 어머니들. 유치원은 정말 선생님들도 많았고 어머니들도 많았습니다. 우리말 샘새기, 너래침 공부랑 모두 재미있었고 우리들의 재능은 여기서 한 뼘 한 뼘 마무리를 덧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례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사랑이 깃든 유치원에서 재능을 꺾여가는 우리들 모두가 제일 거운 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난 창광유치원은 우리들이 세상에 부름없이 사는 행복의 집, 우리들을 제일 거운 꽃으로 피워주는 사랑의 요람이라는 내용으로 구현을 했던 것입니다. 아직은 철없는 시절이었지만 난 훌륭한 유치원을 안겨주신 그 사랑에 대한 고마움을 안고 구현을 잘해 칭찬받은 자랑을 담아 경례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편지를 올렸습니다. 지금도 유치원 시절을 생각하면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추억은 한 주일에 한 번 유치원이 데려다 주던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새싹에 불과했던 어린 나의 꿈을 꺾여주고 밝은 앞날을 축복해주신 그 품은 진정 세상에서 제일 따사로운 햇님의 품이었기에 10년 전의 그 나날은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내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언제나 아버지 원수님 계시는 곳으로만 마음 달리고 원수님을 뵙고 싶은 그리움 속에 흘러온 10년입니다. 그리워하는 눈빛들 별이 되었나 이 밤 하늘 가득히 별물이 흐르네 꿈에도 그리만 배우는 내 마음 별이 되어 원수님 계시는 창가에 빛나고 지보라 혈아 내 마음 알아서 시로 다 주려마 꿈 많던 유치원 시절, 선현단 시절도 다 지나고 난 이젠 청년동맹원이 되었습니다. 지나온 10년 세월, 고마움의 마음과 함께 더 깊이 간직된 건 보답의 마음입니다. 저는 경례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축복의 친필에 새겨주신 것처럼 나라를 받드는 훌륭한 여건으로 더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십 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아이들도 몰라보게 자랍니다. 하지만 어릴 적에 소중히 간직된 10년 전 이야기. 자라온 환경도 사는 곳도 서로 다르지만 다 자란 오늘에도 이들만이 아닌 온 나라 아이들이 그 나날들의 이야기를 거의 간직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아이들과 함께 계실 때 제일 기뻐하시며 주실 수 있는 은총을 다 베풀어 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다시 없는 가장 열렬하고 뜨거운 것이라는 것을 깊이 깊이 새겨알았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10년 세월 속에 우리 원수님은 이렇게 정으로 사랑으로 아이들의 마음과 가까워지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 속에 따뜻한 햇님이 되셨습니다. 그 햇님의 사랑이 있어
우리 아이들이 간직한 추억이 그토록 소중한 것이며 10년 전 이야기는 끝없는 사랑의 이야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북과 조금 더 가까워지셨나요? 앞으로도 있는 그대로의 북녘 소식 여러분께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김창현의 한마디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북의 모든 인민들은 어린 시절부터 조직 생활을 합니다. 만 7세부터 13세까지 모든 소년, 소녀들은 조선소년단에 가입하여 활동하는데요. 흔히 볼 수 있는 붉은 머플러는 소년단의 상징이지요. 아이들에게 조직 생활의 보람을 느끼게 하자는 취지인데 일제강점기 1935년 김일성 항일 유격대가 활동하던 만주 소왕청과 만산 유격 근거지의 아동단이 소년단의 뿌리라고 합니다. 만주에서 일제와 맞서 싸우던 항일 유격대는 조선인들의 피난처를 사수하며 유격 근거지를 만들었는데요. 이곳에서 군사훈련도 하고 항일운동 일꾼도 양성하고 학교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조선 글과 공부를 가르쳤다고 하지요. 이 아이들은 어른이 터벌대와 싸우는 동안 아동단을 만들어 망을 보기도 하고 심부름을 하고 전력 나팔을 불기도 했다는군요. 결국 아이들도 일제에게 부모와 함께 학살되는 경우도 발생했는데 이 독립운동의 전통을 무척 자랑스러워한다고 합니다. 소년단은 30에서 50명의 학생이 모여 한 분단으로 조직되는데 분단위원장 밑에 조직부위원장, 사상부위원장, 위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말은 거창한데 실제 하는 일은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소년단의 대표적인 활동은 좋은 일하기, 꼬마 계획, 가창대, 만페이지 읽기 운동 등 성장에 도움되는 일이 많다는군요. 소년단을 통해 학과 학습도 도와주고 글짓기, 예술, 체육 활동도 함께 한다고 하니 소년단은 아이들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북의 어린이들은 소년단원이 되면 이제 철부지 아이를 면하고 조국의 사회주의 건설에 한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아주 뿌듯해한다는군요. 소년단 활동을 통해 사회봉사와 같은 사회활동을 시작하니까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집단주의 정신은 그렇게 길러지는 것이겠구나 말이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를 외치며 오른손 바닥을 편 채로 머리 위로 세워 올려 경례를 하는 아이들이 눈에 선하게 떠오릅니다. 북녘의 하루 김창현의 한마디였습니다.